자, 봅시다. 138페이지. 138페이지는요, 나중에 한번 풀어봅시다. 실제 한번 풀어서 제출하시고. 자, 그 다음 139페이지 갈게요. 139페이지 문제 3번. 자, 다음 대신을 물으면 답합니다. 가요. 평균값 정리죠. 그다음 나. 정규분에 있어서 그 대수관계입니다. 정규분의 대수관계. B조건 합수가 0보다 큰 합수면 구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정규분 값도 0보다 큰 합수. 그 다음 가요. 정규분의 기본 정리고요. 그 다음 나. 구간에 뭐 축약, 분리 이런 내용입니다. 3-1번. F1 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다친구가 1과 3에서 이거 1다. 그때 인테그랄 이 정적분의 범위 이렇게 썼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오른쪽 값. 그 다음에 이 정적분의 크기를 포함하는 범위를 썼을 때 가장 타이트하게 좁으면 A가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 B는 최소가 되고요. 범위를 가장 타이트하게 좁아봐라 그런 뜻이고요. 그랬을 때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자, F'X 이거 어떻게 해요? 평균값 정리 이용합니다. 빨리. 이거 너희 저기 올해 보니까 수능 특강에도 이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3개나 나왔더만. 수능 특강에 빨리 풀어봐. 딱 이거 똑같은 문제가 수능 특강에 나왔잖아. 빨리 풀어봐. 답네. 잘하는 거 있잖아. 답 짓기. 응? 그냥 보고 그냥 답 짓기. 빨리 답네. 무함수의 범위죠. 구간 정해져 있고요. 지금 fx에 관한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fx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면 결국 구간 오른쪽 끝이든 왼쪽 끝이든 간에 x가 포함된 맞죠? 그런데 시도는 어느 쪽을 먼저 해보는 게 승산이 있어 보여요. 어느 쪽? 어? 당연히 이쪽이지. 아, f의 1값이 나왔잖아. f의 1값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를 가야지. 구간을 가령 구간 오른쪽 끝값을 x로 두고 아니면 구간 왼쪽 끝값을 x로 두고 1과 3의 구역에서 사이에 있는 어떤 x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두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두 구간에 대한 평균 변화에도 각각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겠냐고.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문제 조건이 그쪽으로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 구간에 대해서 평균 변화를 써보세요. 보니까 f의 x f의 1 나누기 x 1이죠. 얘는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어요? f 프라임 c로. 단 이때 저 c가 위치하는 구역은 이 구역에서 맞죠? 근데 이 구역도 어차피 누구에 포함됩니까? 이 구역에 포함되죠. 따라서 이 구역에서의 이분 계속값을 알겠죠? 이 평균 변화율도 결국 최소상 최대치이다.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에서 fx에 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죠. 일단 f의 값은 0이고 그 다음 이거는 양수죠. 구간이 지금 1보다 큰 구간이니까
이거는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x는 저 기울기 3짜리이고 1,0을 지나는 직선과 그 다음에 기울기 7짜리이고 1,0을 지나는 직선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지? 이거 의식적으로 자꾸 구간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구간 끝쪽에 x가 있어야, 구간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x가 있어야 x에 관한 함수식의 f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알았죠? 그 생각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구간 한쪽 끝을 x 잡았으면 그 구간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고치고 그 순간 변화율의 변화 범위를 이렇게 함수식의 범위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값의 범위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f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정적분도 역시 피적분 함수의 범위 그대로 갈 거니까요. 같은 구간에 대한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피적분 함수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똑같은 구간에 대한 정적분에서도 대소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맞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입니까? 계산하시면 7에 2죠. 14네요.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2에서 6이겠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6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은 14입니다. 알겠죠? 자, 3-2번 풀어보세요. 3-2. 진짜 이거 못 풀면 안 돼요. 이거를 못 푸는 거는 수능을 안 보겠다는 거야. 진짜. 풀어봐, 이씨. 수능 안 볼 거야? 이 문제만 풀 것 같으면 되게 쉬운 문제고요.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오히려 약간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잘한다. 잘하는 거지. 아, 눈치 그만 보고 그냥 풀어라. 뭘, 씨. 표현도 안 되고, 씨. 수능 안 볼 거야? 어? 이 수능 문제잖아, 빨리 풀어. 이거는 그냥 수능 문제 빨리 풀어. 풀어, 이씨.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 화상을? 자, 여기 보세요. 봐봐요. 지금 이 문제만 풀 것 같으면, 잘 들어, 잘 들어. 이 문제만 풀 것 같으면, 구간의 시작점 t가, 어차피, 생각해봐요. 요 구간의 시작점 t가, 요 구간을 안 벗어난단 말이야. 정적분의 구간을 안 벗어나겠죠. 정적분간만 구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요 t가 어느 구역만 사실은 살피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 구역만 살피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GT 함수를 완성시킨다고 치면 진짜 GT 함수를 전체로 완성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알겠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먼저 최초에 이렇게 있을 때 t 하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요. 지금 구간 왼쪽 끝값이 제일 높죠.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t가 점점 옮깁니다. 이거 간격 1을 유지한 채로 점점 옮겨요. 옮기면 이대로 옮기다가 계속 왼쪽 값이 높아요. 왼쪽 값이 높다가 이 지점 있죠. 딱 왼쪽 값이랑 오른쪽 값이랑 같게 되는 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 포인트 찾아봅시다. 이 포인트 어떻게 찾아요? 이 지점을 T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식에서 이 식은 y 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요. 이 식은 이건데, 자 T1을 왼쪽 식에다 집어넣은 거 T1 제곱 더하기 T1 마이너스 2와 그 다음 T1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이 오른쪽 식에다가 T1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이거 자 이거를 풀면 되겠죠. 푸시면 이거는요 그러니까요 이거 일단 없애고 그 다음 저쪽으로 넘기면 이 T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T1 맞나요? 요것도 있네. 요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4T1 이렇게 되죠. 4T1 마이너스 2 꼴령이 됩니다. 그래서 T1 제곱 플러스 2T1 마이너스 2 꼴령이 되고요. 따라서 T1은 두 개가 나오죠. 사실은 그 두 개의 의미가 여기도 있어요. 이쪽에서도 이 함수값 두 개가 이 식과 이 식 두 개가 같게 되는 지점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요거의 두근이 저쪽과 저쪽 두 개를 얘기합니다. 자, 그때 t는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 t는요. 뭐요? 마이너스 1에 풀마의 루트에 1제곱 플러스 1 해서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자 먼저 첫 번째요. 어느 지점까지 t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2까지의 구간에서는 GT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구간 왼쪽 끝값이 가장 높다. 그래서 FT 고요. 그때 FT는 어느 식에다 대입하는 거다? 요 왼쪽식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T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작을 때까지 가야 되냐? 이 오른쪽 경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경계여야 되겠니? 구간 오른쪽 끝값이 구간 오른쪽 끝값이 최대인 지점 이 어디까지겠어요? T 플러스 1이요. T 플러스 1이 이거 딱 대칭축 있죠? 대칭축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죠. 왜냐하면 대칭축을 딱 넘는 순간에 꼭지점이 포함되고 꼭지점이 포함되면 그 지점이 최대가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어느 구간이라고요? T 플러스 1이 요 지점은 이렇게 찾습니다. T 플러스 1이 뭐가 작다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고. 이렇게.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는 GT 함수가 F의 T 플러스 1이 되겠죠. 구간 오른쪽 끝값이 되고요. 근데 구간 오른쪽 끝값이 걸려 있는 게 요 식에다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물론 아까 인수분해 한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좀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요게 인수분해 하면 요 식이잖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에다가 t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t 플러스 3에 t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죠. 자,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칭축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칭축을 포함하는 구간은 이렇게 구해요. 왼쪽 끝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 값이 t 플러스 1 값이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낫겠죠,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데요. 자, 이때 GT는 F의 어느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돼요? 어느 지점에서 함수값이 됩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에서 나쁘다 씨. 한 새끼는 죽어도 노출 안 하겠다고 개기고 한 새끼는 계속 쳐자고 이씨. 자, 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에서 이 극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되죠. 이 구간에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대입하면 그러니까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9, 3분의 되죠. 이게 최대값.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어떤 문구야? 자, T가 왼쪽 끝인데 T 왼쪽 끝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죠. 이제 얘가 구간을 이렇게 옮길 때 구간 왼쪽 끝값이 더 높거든요. 구간 왼쪽 끝값이 더 높은데 어디까지 그러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T가 여기까지의 구간에서는요, GT는 구간 왼쪽 끝값이 더 높아요. 이렇게 되고 구간 왼쪽 끝값의 함수값은 저게 마이너스인 거에 걸려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t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t 플러스 2요. 이렇게. 그다음 t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GT는 뭐가 돼요?
F에 T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때 F는 요식에 해당됩니다. 요식에 해당되니까 여기 이 수분에 대한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T 플러스 3에 곱하기 T가 되겠죠. 알겠어요? 네? 이 풀세트로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사실은 요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요런 지점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지점들이 필요 없고요. 딱 요 구간까지만 가면 되니까 0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자 봐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GTDT는요. 일단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는 요 구간에 속해 있을까? 마이너스 2분의 3까지요. 3까지는 GT한 수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00까지는 4분의 9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요. 0까지 구간에는 이 함수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지. 알겠니? 실제 계산해 보시면 얘는요 12분의 53 나옵니다. 12분의 53. 이런 것들은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 문제 140페이지 보세요. 140페이지. 일단 141페이지 먼저 합시다. 141페이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있잖아요. 착각만 안 하면 정말 쉬운 문제고요. 착각을 하면 괜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으면 돼요. 거기 써져 있는 문제가 절대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 문제를 봐봐요. 141페이지. 연세대 기출 문제입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에 대해서 fx를 일단 정적분으로 표현하긴 했죠. 그 다음에 t의 2025 기적분 함수는 적분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적분하지 말라고 낸 내용인 거 뻔히 보이지 않니? 이런 이딴 게 어디 있어? 이런 함수를 어떻게 적분하겠냐? 적분 못하겠지. 적분하지 말라고 낸 문제입니다. 알겠죠? 피적분 함수를 적분을 하지 말라고 이따위로 낸 거예요, 사실은. 알았죠? 그럼 적분 안 하고도 풀 수 있다는 뜻이거든. 알았지? 자, 그 다음 리미트 문제를 정확하게 보세요. n이 무한대로 왔는데 k가 시그마 2부터 n 아닙니다. 10 알겠죠? n 아니에요. 10 그 다음 자, 하나 첫 번째 구별해야 될 내용 알았죠?
첫 번째 구별해야 되죠. 시그마 K 시작점은 뭐 별로 의미 없어요. 2든 1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 n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리고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런 형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급수라고 부르죠. 급수. 얘가 왜 급수냐? 이런 한글에 n까지의 합도 있고요. 그러고도 계속 끊임없이 더하는 거고, 얘를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SN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SN의 극한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미적분으로 들어가면 특히 어떤 게 나오면 구간을 n으로 나눈 크기가 나온다. 즉 n분의 k를 만들 수 있는 형태면 얘가 k번째 x 좌표 수열적인 의미에서 x 좌표를 잡아가지고 얘를 정적분으로 고치거나 이런 유형은 다 뭐냐 하면 무한한 합일 때다. 알았죠? 아니? 이렇게 무한한 합일 때는 이런 개뻘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봐봐요. 예를 들면 얘가 뭐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n분의 3, n분의 4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네들 무한한 합이에요. 무한한 합. 네. 알았죠? 이런 식의 무한한 합인데 그러면 이거는 각자의 극한을 취해가지고 어차피 다 0이네? 그러면 답이 0이네? 이러냐? 우리 그득 뭐니? 무슨 아니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오히려 봐봐요. 얘네들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n분의 k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요 n분의 1 앞으로 나오고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수렴하지 않아요. 오히려 발생한다. 알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무한한 합일 때는 각자의 극한에 취해가지고 더 더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니까 유한하잖아요. 합이 몇 개 안 되잖아. 어차피 얘를 늘었다고 생각해봐. K가 1일 때, K가 2일 때 해서, K가 2일 때부터 시작하죠. K가 2일 때부터 K가 10일 때까지 총 몇 개의 항이니까 9개 항. 이 9개의 항마다 각자의 극한값 취해서 더하면 되죠. 이게 아니니까. 각자의 극한값 취해서 더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각자 극한값 취할 것 같으면 미리 그냥 일반항에서 극한값 취하고 하면 되죠. 이렇게. 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 9개를 각자 극한값 취할 것 같으면 일반항에서 극한값 취하고 가지 뭐. 이렇게. K를 대입하기 전에 그냥 일반항에서 극한값 구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극한값이 여기서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이거는 아니에요. 극한값을 취해서 더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무한분수니까. 알겠죠? 이제 풀어봐. 답 내봐. 야, 이 정도 알려주는데 이걸 못 풀면 안 돼요. 델타 y가 나오면 뭐 딱 떠올리라 했지. 이게 델타 y잖아. 이게 뭐야? 함수값이 차는 델타 y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생각을 했어? 델타 y 나오면 뭐 생각을 했어? 평균값 정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구간 생각해야죠. 구간이 어디겠니? 이 델타 y 구간이 뭐겠니? 구간이 뭐냐고 n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2k까지의 구간이죠. 그지? 저 구간에서 f라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미분 계수를 고쳐봐. 니는 진짜 안 되겠다. 에? 인간 개조가 필요하다. 엄마 봐도. 야이씨! 야! 나중에 좀 신고하는 거 아니야? 신고? 그 문수 선생님이 막 괴롭혔다고? 저 묻는 거 말아. 진짜 할 거 같네 저거. 아니 이거 저 CCTV를 어떻게 고장을 내든지 해야겠네. 야, 누가 여기 좀 가려주라. 한 번만. 10분, 90분인 거예요. 아 그거 전체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이 문제의 배점상 봤을 때 이 문제는 10분 내에 푸는 게 가장 좋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연대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냈잖아. 이때 이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 이거 안 했어요. 이 회의가 완전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완전 연대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 첫 번째 요 단답형을 냈어요. 단답형을 네 문제를 냈는데 세 문제 냈나? 단답형을 냈는데 단답형은 말 그대로 주관식처럼 그냥 답만 쓰면 돼요. 답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그 강의실 배치가 왜 너희들 대학교 강의실 안 줘 있고 경사져 있는 거 벤치 이렇게 쫙 둘러져 있고 다 보여요. 앞에 사람이 다 보여. 사방으로 한 8명까지 다 보인대요. 학생들 말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고 다 쓴 거야. 단답형은. 소수령은 그게 다 뺏겨 쓰려면 시간이 걸리기 힘들잖아요. 단답형은 다 그렇게 쓴 거야. 서로 보고 다 쓴 거야. 그게 첫 번째 문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어느 그 강의동 하나의 그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20분인가 먼저 나눠줬어요. 20분인가 먼저 나눠줘가지고 그거를 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핸드폰을 찍어갖고 그걸 올린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 년도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시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래가지고 그럼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캠퍼스에 문제 생기니까 이때 붙은 애들도 합격 그 라인에 드는 애들도 붙이고 제 시험 봐서 합격 라인에 붙은 애들도 붙이고 그래서 노술로 가는 애들이 2배가 됐어요. 개판이죠. 완전 개판이죠. 개판 문제입니다. 개판 문제. 문제는 괜찮아요. 문제는 괜찮아요. 이거 내 허점을 치는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허점을 찌는 문제예요. 수능 따지면 되게 신유형 같은 문제. 자, 이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쪼개 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거는요, 달리고 이게 F 프라임 C 어차피 이게 K 번째 이 K 값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CK 서로 방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CK는 요 구간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n이 무한대로 갈 거라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도 괜찮겠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을 포함한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n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구간 사이에 있는 n부터 ck만큼을 더한 식 이렇게. 요게 n을 기준점으로 표현해주면 n이 나중에 무한대로 간다는 걸 표현하기가 더 좋죠.
물론 이렇게 그냥 풀어도 돼요. CK랑 넣어도 되는데 이게 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이 말은 이 식은요. 그래서 뭘로 붙일 수 있냐면 극한값을 적용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붙이고 2는 위로 올리고요. 여기 짝 맞추느라고 여기 이거 분모에 2 맞추느라고 2 나누고 곱했어요. 그리고 k-1에 k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을 극한을 먼저 취하자.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구의 극한이죠? 이거의 극한이죠. 이거의 극한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은 결국 f 프라임 x가 이거잖아요. x 2025, 그 다음에 x 2024, 그 다음에 x 2025 플러스 x 1885. 1885는 무슨 일이 섞기를 1885를 썼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는 f 프라임의 n 플러스 ck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극한이죠. 얘 극한인데 어차피 극한값이 걸리는 건 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n이 없잖아. n이 없으니까 극한값 걸리는 건 이 식밖에 없어. 이 식. 이 식에서 극한 걸 건데요. 이때 이게 가장 크죠. 얘로 이 값은 n 플러스 ck는 어차피 얘는 무한대로 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2025제곱 이것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걸로 나누면 분자 분모를 이걸로 나누면 요런 멘트를 써주라고. 이걸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1. 그 다음 얘는 n 플러스 ck 분의 1. 얘는 n 플러스 ck 2025 분의 1. 그다음 1. ck 하고 2025 빼기 1885 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2025 분의 1 이게 되겠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따라서 극한값 1.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니까 허탈할 만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결국 1로 가기 때문에 극한을 각 항에다 취하게 되면 이 부분이 1로 가니까 따라서 남은 거는 이 식입니다. 결론 원래 식은요 시그마 K